자, 오늘은요, 미리 쓰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인데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1부, 2부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내용 말씀드릴 부분들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중요성, 자기소개서의 실제 평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4번 자기소개서 문항까지, 그 다음에 5번, 6번은 자기소개서 기재 시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과 자기소개서에 잘된 예시랑 또 그렇지 않은 예시를 나눠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자기소개서의 중요성, 그리고 미리 쓰는 자기소개서가 왜 중요한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2020년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 2년 동안 교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특목 자사고나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들도 본인이 활동한 거를 생기부에 나타내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위축이 됐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라면 여러분들을 훨씬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대학교 공통문항이요, 3개 문항에서 2개 문항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소개서 양식이 크게 바뀌었고요. 대부분 문항이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전공 적합성을 크게 강조하는 문항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차에서라도 미리 쓰는 자기소개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3번. 자,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시기는 바로 지금 겨울방학인 지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4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자, 본인의 생기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내용을 내가 녹여서 전공 적합성에 부합해서 미리 글을 써볼 거냐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전공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가 나에 대한 스토리도 생각을 해볼 것이고, 이 스토리를 전공적으로 엮기도 해볼 거고요. 그럼 이 스토리 부분들이서 내가 하고 활동한 부분들이 전공 쪽이랑 이런 거 부분들이 스토리랑 안 맞네, 이런 거 보완해야겠다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소개서를 써서 담당 선생님, 진로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봐갖고 필요한 내용을 찾아내서 보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의 실제 평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자, 대학에서 평가하는 평가표인데 제가 공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어요. 자, 좌측에서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에 대한 부분들 거,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 거 클릭하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자기소개서를 클릭을 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표절 의심도, 그죠? 요거는 유사도 검사라고 그래갖고 보통 한 5% 정도 기준을 잡는데 또 조금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봐주기는 해요, 각 대학에서. 근데 너무 심하다 하면은 뭐 한 10%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각 대학에서 그 수험생한테 연락이 옵니다. 왜 다른 학생이랑 이런 내용이 똑같은지 그거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라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표절 의심도 조사하는 데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카피 킬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유사도 검사하는 게 한 2, 3천 원 정도 넣고서 본인 거 쭉 넣어보면은 얼마나 유사도가 다른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나면은 그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이 학생이 쓴 내용에 대해서 쭉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큰 의미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자기주도성 및 도정 전신이 500점이나 100점이 돼 있대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은 300점, 인성에 대한 부분들은 200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자기주도성이라든지 도전 정신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은 사정관들이 어느 쪽을 더 주목해서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공 쪽으로 얼마만큼 많이 더 활동을 했는지, 이쪽이 그래도 전공 쪽을 많이 더 활용해서 보겠구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게 500점이나 100점이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주도성이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여러분들 자기주도성 하면 뭐죠? 그래서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 영상 전에 거 뒤져보시면은 자기주도 5단계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 참조하시면은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주도를 해서 했던 건지 알 수 있구나. 저 기회가 나면은 자기주도 5단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자기주도에 대한 부분들도 대부분들 도전정신도 전공적으로 많이 연관해서 쓰는 게 좋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 300점이 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거 300점, 자기주도성 500점. 자, 전공에 대한 부분도 300점이나 배점이 돼 있으니까 배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 자기주도성이나 도전정신에 대한 것도 전공적으로 쓰고, 그리고 전공 잠재성에 대한 것도 300점, 인성에 대한 거 200점, 전체 1000점에서요. 전공에 대한 부분들이 무려 자기주도나 도전정신에 대한 것도 전공에 대한 것도 300점 이렇게 되니까 무려 80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배점이 크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공에 관련된 활동을 잘 꺼내서요. 거기에 중간중간에 본인의 인성을 채울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생기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또 사정관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뭐 지원 분야 관련된 뭐 지원 동기라든지 지원 분야에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쭉 해서 클릭하면 이쪽 내용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성장 가능성 부분들 또 이렇게 또 표시되어 있죠. 성장 가능성에서는 자기주도, 인성 및 사회성, 리더십 및 뭐 이런 거 부분들 쭉 해서 점수 표시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표를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요 표를 보고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고 또 내가 어느 정도로 또 관련성 있는 거를 뭘 해야 될지 약간 또 아웃라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쓰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막 써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피땀 흘려서 3년 동안 내내 활동한 부분들을 이 자기소개서 녹여서 글을 내야 돼요. 근데 무작정 막 써내려간다 그러면은 글이 엉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공도 들이고 그리고 요 순서에 맞춰서 쓰시면 보다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본인의 생기부를 철저히 분석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내가 전공적으로는 또 뭘 쓸 것인지, 자, 인성적으로는 뭘 할 것인지, 또 발전 가능성 쪽으로 뭘 할 것인지 본인이 쭉 찾아 들어가 줘야죠. 그래서 이 표현들을 제 생각에는 키워드만 몇 개 따져놓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연결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지원 대학이 학교나 학과에 본인의 스토리에 맞는 활동했던 깊이 있는 탐구를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전공 적합에 대한 부분들이니까는 여러분들이 활동하게 되면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대강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6개 대학이면은 한 중간 그룹주 전후에서 미리 잡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이면 또 상위권 대학에 맞춰서 제 생각에는 자기소개서가 각 대학별로 한 2개나 3개 정도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잡고 있는 대학교 중간권 그룹에 3위나 4위권 대학교 하나, 그 다음에 1, 2위권 하나 이렇게 잡으면서 각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학의 인재상이라든지 또 그 대학에서 그 배우고 있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느 쪽에서 찾아낼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본인의 스토리에 맞는 활동했던 깊이 있는 탐구를 확인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3번째. 자, 자기소개서에 있는 문항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문항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개 문항에서 2개 문항으로 바뀌었고요. 이 2개 문항은 요 2개 문항은 각 대학에서 무조건 공통 문항으로 지정을 해주는 부분들이고 또 각 대학교에서 자율 쪽에서 자율 문항들이 있어요. 근데 요 부분들에서 내가 봤을 때 문항에 대해서 문항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뭔지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까 2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느 대학교 기준을 딱 잡은 다음에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이랑 글을 쓰다 보면은 자기소개서에서 문항을 요구하고 있는 거랑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점수 줄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는 중간중간 보면서 문제에 대한 문항을 철저히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학교마다 조금씩 틀려요.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3번 문항이요. 뭐 독서를 보시오.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하게 되기 위한 뭐 지원 동기와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한 노력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문항 분석을 철저히 하라 이런 뜻입니다. 4번에서
어떤 소재를 연결시킬 것인가. 자, 어떻게 보면은 1, 2, 3번에 대한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각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항을 철저히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잡았던 소재들이 이거랑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 글을 끌고 내려갈 때 이 끌고 내려가고 있는 이 내용이 나중에는 대학의 인재상과 맞는지 부합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자주 문제 쓰다가도 문항 한번 보시고 또 자기소개 써내려가면서 문항을 자꾸 분석하면서 비교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 소재를 어떻게 상황 정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전개를 해서 그 결과 이상의 것을 제시할 것인가. 자, 여기에서요. 상황 정리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거는 자, 뒤에 가서 2부 그 처음에 가서 글 쓰는 요령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상황 정리를 할 때 반드시 본인으로 인해서 끝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결과는 뭐 쉽게 말해서 동화나 영화 같은 해피엔딩이라고 그러죠. 본인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잘 냈던 부분들 그리고 결과 이상의 것을 제시하라. 또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죠. 사정관들은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거를 보고 싶어야 하고요. 그리고 활동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제시가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것인지. 근데 활동한 걸로 끝나면 점수 많이 받지 않습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면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글을 적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자, 요것도 지금 미리 쓰는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자신만의 남다른 생각이 잘 나타내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 자, 남다른 생각이 뭐라고 그랬다? 창의성이라고 그랬죠? 창의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 이거를 채워야죠. 언제 채워요? 3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다? 지금 바로 미리 쓰는 자소서를 준비를 해야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찾은 다음에 바로 다음 학기에 그 내용을 채워줘야죠. 내가 글을 준비하다가 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자소서도 준비도 해놓고 그럼 이거에 대한 거 여러분들도 공부할 거 아닙니까? 보고서도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 수행이 나온다라든지 그럼 요거를 학교에 연결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진로, 동아리, 자율활동에 녹여낸 다음에 그 부분을 생기부에 넣어야 된다.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을 살펴볼 텐데요. 원래는 2021학년도까지만 해도 대학교 공통 문항이 3개 문항이었습니다. 이 3개 문항이 지금은 1번, 2번 2개 문항으로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1번, 2번에 대한 이 내용들이 1번으로 합쳐지면서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러니까 전공 쪽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부분들 거를 어떻게,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의미는 학습 경영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전공 적합성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라라는 뜻이겠네. 그죠? 본인이 활동한 내용에 얼마만큼 전공적으로 녹여낼 것인지. 자, 2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여기도 보니까 1번도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2번도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이렇게 돼 있네. 사정관들은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시절에 활동한 내용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일부 친구들은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을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 완전히 감점 대상입니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사정관들은 여러분들의 현재 활동했던, 현재는 언제를 의미한다? 여러분들의 고교 시절입니다. 고교 시절에 활동한 걸 보고 싶어 해요. 자, 그리고 타인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하고요. 이를 통해서 배운 점을 기술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뭐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랑 사회성 부분들, 그 다음에 리더십 뭐 이런 거를 보고 싶어야 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추가하기를 자, 전공 쪽까지 추가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의미로 전공 쪽을 추가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봉사활동을 갔는데 주변의 친구들의
좀 하기 꺼려하는 내가 봉사활동을 갔다. 뭐 이렇게 출발해도 좋고, 어쨌든 봉사활동을 갔는데 다문화 뭐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소득층 학생들, 한부모 같이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에게 내가 가서 교육을 해주고 가르쳐 줬는데, 예를 들어서 생명을 지원하는 친구들이다라면은 저는 그 친구들에게 생명에서 뭐 인수 공통 감염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감염체에 대한 부분들,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고 감염 경로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런 거를 가르쳐 줬더니 이 친구들이 이런 거 부분들을 저에 대한 이런 거를 듣고 지금은 저와 같이 생명공학도를 꿈꾸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이 가면 전공적으로 섞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성, 사회성, 그 다음에 리더십도 인정받으면서 거기에다가 전공 분야까지 추가하면 좀 더 좋은 점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각 대학이 문항이 자율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수험생을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또 어떤 대학은 독서를 읽고 이 독서에 대해서 느낀 점하고 배운 점을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상위권 대학 중에서 경희대인가요? 아마 경희대는 우리 학과에 지원하기 위한 지원 노력과 그 다음에 지원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부분들의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 대학의 자율문항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돋보이는 부분들은 문항에서 글자 수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다 전체적으로 다 줄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좋아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인트로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반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본인의 활동한 영역의 범위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표현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기소개서에서 표현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글자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봐서는 자기소개서의 글자 수가 줄은 게 교육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오히려 글자 수가 풍부하게 많아갖고 본인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표현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어쨌든 준비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기소개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이라든지 글 쓰는 요령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실제 평가 항목표는 어떻게 생겼지? 자,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 2부에서는요. 실전 자기소개서 글 쓰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드릴 겁니다. 꼭 2부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